안녕하십니까. 건축전기 설비기사 인터넷 강의를 맡게 된 양작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건축전기 설비기사이면서 발송배관 기사이면서 전기 응용 기사, 그다음에 전기 안전기사 내종물을 갖고 있고, 또한 이렇게 산업안전 지도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이 198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학습하고 강의하고 또 책 쓰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주 스토리라든지 역사 같은 것들, 제 몸과 같이 쭉 이렇게 발전한 것을 옆에서 보고 또 참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인터넷 강의를 오랫동안 사실 했죠, 그죠? 2008년부터 성한달을 통해서 책이 발간되고 발송배전하고 건축전이 되고, 또 그때 그 이후에 또 몇 년 있다가 또 이렇게 2판되고 이번에 또 3판입니다. 그 사이에 기술적인 진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건축전기 설비교사를 상근 하근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전에서 근무를 정년퇴직을 한 직장에서만 계속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퇴직한 이후에 여러 이제 감리 업체, 태양광에 대한 또 연구소장을 했기 때문에 실전하는 것을 실제로 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의견들 개진하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정부의 대규모 공사 이런 거에서도 평가위원도 했고 해서 업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감리상, 설계상을 나름 잘 그런 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는 것은 건축전기 설비기술사에 대한 것이니까 그 상하근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설명드리죠. 보면은 건축전기 설비기술사는 지금 상근하고 하근으로 나뉘는데, 전체에 14개 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 문항은 697문제입니다. 중간에 이제 이렇게 다시 일해갖고 그거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여기서 빠진 것은 아마 부록으로 또 나가겠죠, 그죠? 하다 보면 또 기술 진보가 있고 강의하다 보면은 좀 더 좋은 문제가 우리 책에도 나올 수 있는 거. 특히 이제 보면 건축 전기지만 이렇게 유사한 종목이 전기 응용이 있어요. 전기 응용 최근에 나왔던 그런 문제가 또 다시 이마에 나올 수 있고, 발성배전에서 나온 좋은 문제도 일부 조금 있는 그런 것도 보완을 조금씩 해드릴게요. 전체 하려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고 697문제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상근을 보면은 자, 아시다시피 8개 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조명 설비하고 87문제인데 점유율이 12.5%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까지 있고, 하근은 9장부터 해갖고 14장까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전기회로 분산형 전원부터 해갖고 정보통신 설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을 가지고 이렇게 중점 확성 범위를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도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점 찍어놓은 것은 좀 이렇게 좀 적다한 얘기죠. 주요도가 적다는 얘기죠. 레벨이 좀 낮은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로우 임팩트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화살 촉이 큰 놈일 때 이 놈은 very important, 좀 중요하게 많이 학습을 하시라는 뜻에서 문항이 또 많죠. 그 다음에 이게 삼각표로 되어 있는 것은 중간 미들 버튼으로 구분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사실 부족하죠. 시간도 부족하고 양은 보면 상당히 한 1,500여 페이지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학습 요령을 보면은 첫째는 이제 인강을 먼저 들어야죠, 그죠? 인강을 먼저 듣고 듣기 전에 이제 순서를 봐야죠, 그죠? 여기서 몇 강, 몇 하면 몇 번부터 몇 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강의 순서에 문항 다 예습을 일단 하십시오, 예습을. 왜냐면 머리가 예열돼야 돼요, 예열. 그래서 전체적으로 휙 보가지고 1분 이내로 문항당 한번 보자는 얘기죠. 목차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큰 거,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쭉 보고, 그리고 목차를 그러면서 또한
대략 한 문당 한 1분 정도 커먹자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기록을 해야 그죠. 무리에 이제 드디어 이제 하기 이전에 뭡니까 신호를 준다는 거죠. 시그널을. 그다음에 인간을 듣잖아요. 인간을 막 듣지 말고 요 순서 하세요. 그다음에 책을 보고 나름대로 점수에 맞게 기록한다. 요약을 기록을 하세요. 특히 이제 10점짜리는 1.5페이지 이내로 해주고 25점짜리는 이게 3페이지 정도로 쓰다 보면 사실 그대로 쓰면은 3페이지 어떤 경우는 5페이지도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강의를 하면서 요거는 25점짜리지만 요 자르시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죠? 요 부분에서 요 문제를 갖고 두 문제를 한 문제를 엮어서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요약을 하되 예를 들어서 이제 1하고 뭐 요렇게 됐죠. 그죠? 기억 이렇게 돼 있으면은 쭉 나오면은 2하고 또 뭐 기억, 니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중점 강의하는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거는 그 언저리 있구나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거든요. 물론 이유가 되는 부분은 다 써도 되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부족할 경우이기 때문에 주요한 그 위주로 요약을 기록해가지고 자기 것을 한다. 자, 그래서 내용이 많은 부분은 인강이 강조한 부분만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되는 기록 후에 자기 기록하잖아요. 이렇게 현강 표현으로 기록물을 색조 화장시켜, 색조 화장시키는 것은 뭐 주요 키워드 전체科目차는 뭐 이렇게 주황색을 한다. 뭐 자기 나름대로 색조를 정해가지고 현강 표현 좀 여러 개 사놔서요. 그런 식으로 쭉 다 쓰는 게 아니고. 쭉 다 쓴 게 아니고 색조 화장하듯이 부분적으로 키워드 위주로 색조 화장을 시킨다 했죠. 하루에 이제 보면 6번째, 하루에 5문제 내지 3문제인데 5문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꺼번에 할 수 있지만 이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으면은 공휴일 같으면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복습에 이런 또 간혹가다 또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늘 하는 건 좋지만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3문제 정도면 좋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무리하게 오늘 이렇게 697문제니까 700문제니까 하늘만 다 하는 것은 사실 천재가 아닌 이상은 힘들죠, 그죠? 그래서 문항수를 좀 무리하게 문항수를 늘려보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어렵던 공부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건강을 해줘야 아주 그냥 곤욕을 치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 말자 하는 거죠. 그래서 3문안 정도를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일본에서 5분 방법으로 계속 지속한다. 그 다음에 하고 나서 기록물 하면서 자기가 그날 실적 공부, 그죠? 매 문안당 1분 이내로 색조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휙 보세요. 휙 보시라. 그죠? 그러면 뭐냐? 밤중에 이러면 주무시잖아요. 그죠? 주무실 때 머리에 컴퓨터 머리니까 거기서 이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억지로 이양성 말고.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일어나서 뭐 화장실을 볼일 보고, 그죠? 양치질 충실히 하시고, 이제 소금물을 좀 가한다든지, 소금을 좀 떠갖고 몸에 이렇게 수분을 보충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그 전날에 한 것에 대해서 또 자기가 이제 저녁에 본 것을 아침에 한 번 더 1분 이내로 휙 보라는 얘기죠. 그죠? 항상, 그 다음에 항상 진둔하게 복습 우선을 하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기 기능에 대한 복습이죠. 그죠? 인강 듣고 복습하고, 그 복습물을 색조 화장하면서 기록하고 계속 그런 식이죠. 그래서 한 문당 1분 이내로 현강평 기록한 것 위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뭔가 좀 잘못 썼다. 그런 것은 더 쓰지 말고 거기다가 자기가 기록물에다가 또 첨삭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록한 것에 복습하고 재복습하고 또 진도 나가고 복습, 재복습 하여 두뇌를 폴더에 쌓는다. 처음부터 다 이어갖고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자꾸 쌓아라. 자꾸
쌓고 복습하고 쌓고 복습. 그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로 생활생활을 하다. 그다음에 뭐 학습 내용하고 일상생활에 접목할 것이 항상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조명 같으면 우리 집에 LED등이다. LED등 뭐 시간이 얼마 되고 어떤 뭐 문제점이 있고 뭐 어떻게 투광 방식 어떻게 하고 제어 방식 어떻게 하는 그래서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눈에 보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항상 연상하는 방법으로 두뇌를 살아있게 만들다. 역시 또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따지면 반드시 1시간이나 100분 후에 이렇게 학습하고 스트레칭, 목하고 등 같은 거 많이 굳죠. 그죠? 그래갖고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좀 하자. 다리 근육도 문제예요. 다리 근육, 다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뛰어가면서 한다든지. 가능한 이제 흡연 음료를 한가하고 적정 영양제도 챙겨 먹는 방법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에 쓰는 기록용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비법이 있겠죠. 답안지 양식 이거 보면 이게 22칸이에요. 22칸에서 문제 쓰고 그 밑에 바로 답 쓰세요. 그 다음에 뭐 개요 쓴다든지 뭐 1, 2, 뭐 특성 뭐 이렇게 1, 뭐 1, 동글배 2, 기억 이런 식으로 이쁘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쓰다 보면은 이게 여기에 좀 이 부분을 맨 가장 자리에 세로 부분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거든. 넘어가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제일 처음 기록하고 이런 것을 제일 아래에 둔다. 이게 아니라 뭐냐면은 양면지가 실제 양면지는 현장에서 답 현장에 쓰는 이 양면지가 주어지는데 그거는 양면 쓰지 말고 여러분 할 때는 한 면만 쓰고 한 면은 두세요. 그래서 여기 1페이지, 1페이지. 여기 2페이지라고, 2페이지. 2페이지의 뒷면을 1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압축으로 한다. 그래서 그래, 여기 날짜, 언제 봤다, 날짜를 대부분 쓰겠죠. 해석 기록하고. 그리고 요 빈 공간에 목차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이라든지 뭐 두문이라든지 마인드맵 등 본인에게 유효한 방법, 어느 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마인드맵이 좋다라고 100%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두문이 좋다라고 100%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두문하고 마인드맵하고 목차하고 막 짬뽕을 시켜야 했어요. 어차피 합격하는 게 목적이죠. 하나의 방법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합격을 하는 그 요령이더라. 그래서 압축해요. 기록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25문제라고 했더니 한 3페이지 되잖아요. 3페이지 같으면은 또 마지막에 거기에 또 마지막 부분에 목차라든지 막 이렇게 주요 문화 키워드 같은 거를 좀 기록한다든지 그림도 그려주고 그래서 한 문제 하고 나서 항상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 한번 보자 그죠? 그러면 내가 뭘 잘못 썼다. 그런 거 잘못 쓴 거 다시 쓰지 말고 잘못 쓴 거 다시 쓴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뭐 첨삭을 합니다. 첨삭을 그죠? 첨삭. 잘못 쓰면 찍으면 돼. 찍고 다시 쓰면 되죠. 옆에다가 뭐 펜으로 써가지고 펜으로. 그러잖아요. 색깔펜 있잖아요. 이게 빨간색, 뭐 파란색, 뭐 이게 녹색 그런 거 있잖아요. 검정색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샤프펜도 같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한 대여섯 개 사거든요.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했다. 그러면 1번 문제, 2번 문제 기록했다. 그러면은 그걸 착착착 이제 써놨죠. 1번 문제를 제일 밑에다 보죠. 2번 문제, 1번 문제 쌓고 1번 기록한 거 자기가 복습한 거 하고 그죠. 그리고 복습한다고 또 따로 또 조그만 노트에 들고 다니지 말고 그죠. 그냥 답 양면지 아닌 단면이기 때문에 옆에다가 하면 되죠. 그러니까 2번 문제 쌓고 이런 식으로 3번 문제 또 쌓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쭉 쌓였잖아요. 그죠? 쌓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본드를 칠한다든지 그 다음에 본드 칠하고 나서 붕대 있잖아요. 약국에 붕대 있으니까 그 붕대에다가 다시 본드 쌓아가지고 착착착 쌓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선풍기를 가지고 쫙 말리면은 책자처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재복습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인강 듣고 기록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학기라는 것은 착하지만 인강만 듣고 만족하면 안 되는 얘기죠. 자, 자료가 많으면 오른쪽에 5분 칠한다, 뭐 약국 붕대를 한다, 방금 말씀드린 거고, 표지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 손으로 또 기록하고 깔끔하게. 그다음에 이제 이 티가 난다는데, 이게 쭉 쌓다 보면은 이게 이제 옆에다 썼잖아요, 그죠? 옆에다 본드 칠하고 붕대하고 이렇게 색을 만들다 보면 이게 지지분하게 되죠. 그 지지분한 거는 이제 복사집이라든지 책 서적 만든 데 가서 잘라주라면 우리 카팅해 줍니다. 이쁘게 쫙 이렇게 이쁘게 됩니다. 이쁘게. 그럼 좋죠, 그죠? 옆면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옆면에 여러 면으로 목차가 어떤 것을 자기만의 독창적인 것으로 만든다. 근데 이게 이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랑을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문제되는 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든다든지 스프링 노트를 한다든지 하는 거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은 자기 것이 좀 찜찜하게 생각이거든. 그러면 그거 버리고 다른 사람 거 이용하면, 그러면 자꾸만 쌓이고 자료만 넘치면 안 되거든. 그게 이제 헛시간인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같은 저자들은 그런 자료를 보고 좋구나 싶으면 몇 개 끊어놓고 이렇게 형광펜 칠한 거 갖다가 이제 워딩 한다든지 정리를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은 책의 저자는 아니고 강사 입장 아니니까, 수험도 아니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주의사항에서 다시 하고 있죠. 혹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것에 전혀 소용이 없더라. 본인 손에서 놔야 되죠, 그죠?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본인 손에서 안 놓은 것은, 그죠? 그래서 자료 모으기 취미 시험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원은 이제 오래된 사람들이 그런 자료 모으기 취미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죠, 그죠? 시험은 손작업이다 반드시 워드 이용하는 방법을 하지 마세요. 가능한 손끝에서의 답안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목차도 손을 하면서 묻고 답안 각각의 답안에 대한, 그죠? 한 문제의 목차. 그것도 이렇게 막 손을 워드 치고 하는 것은 좀 별로 안 좋더라,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죠? 그 시간 관리 충분한 거죠. 하루에 뭐 3문제 정도면 충분히 시간 관리될 거예요. 의지하고 긍정적인 생활로 이렇게 보고를 써야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주로 이제 가정 생활에 충실을 하면서도 음주라든지 흡연을 좀 가능한 하지 말고. 자, 동상 보는 분들의 기록 요령에 대한 개별 코칭도 강사의 조언도 없고 이렇게 교정에서 글씨라든지 증액 기법 등 하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상 보는 분들 좀 특혜인데 그에 대한 이제 첨삭 지도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한다하고 어떤 일종의 그 계약을 좀 맺어가지고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지급할 건 지급해야 되죠, 그죠? 저도 이제 시간을 뺏기니까, 그죠? 용역 일종의 그이니까. 그러면서는 1대1 일종의 그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도 그죠? 개인 교습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점수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잘 썼다, 이게 뭐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또는 뭐 SNS 통해서 또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의 이 방법, 내 방법보다 이 방법 좋다면 그 방법을 잽싸게 응용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전략의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합니다, 그죠? 일단 서로 좀 곤란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강의 비슷하게, 그죠? 첨삭 지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점수가 팍팍 올라가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이상입니다.